이번엔 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을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의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9월은 계절적으로 약세장일 수밖에 없다. 9월이면 찬바람이 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저는 이미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더불어서 그러니까 화요일 날 미국장을 바라봤을 때 주가가 빠지긴 했습니다. 그렇죠.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였던 것은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그만큼 대기 매수세가 많았다라는 거를 예. 보여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것 같냐 없을 것 같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겁먹을 만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9월의 계절성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9월이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 증시는 원래 좀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는 시장이다 보니까 거의 매 월별로 평균적인 수익률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1990년부터 지금까지 2024년까지의 월 평균 수익률을 바라보면은 8월과 9월에 유의하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특히나 9월 같은 경우가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됩니다. 이게 비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그렇냐라고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최근 5년 정도의 수익률을 바라보더라도 9월에 특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9월에 대해서 좀 경계하는 심리들이 많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9월에 유독 부진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좀 찾아본 결과로는 4가지 정도의 요인들이 좀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9월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조정이 좀 일부 있는 그런 달입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지수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높아진 수익률을 일단은 좀 확정을 시키고 간다라는 부분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4분기를 앞두고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을 하면서 왜냐하면 지금까지 벌어놓은 수익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조정해 나가는 니즈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유동성 부족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게 아직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보통 이제 9월 말에 분기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실적 발표 몇 주 전부터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부분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 이후 48시간까지 자사주 매입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시장의 유동성을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9월 달이 지금 국채도 마찬가지지만 회사채에 대한 부분도 발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유동성 부족 효과를 나타내지 않나.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세금 납부일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유동성의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신학기가 시작이 되면 그 첫 달에 주가가 좀 부진한 효과들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좀 나타나는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실현적 효과 그러니까 9월에 대해서 미리부터 부진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상당수의 투자자들이 가져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식 수익률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네 번째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슈들이 무엇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역시도 저희는 4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일단 주말 동안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미 항소법원이 IEPA의 기반한 관세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주가에 부진한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관세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부과가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철폐가 될 수 있는데 주가가 좀 부진하냐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사실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크게 작용을 했던 게 2분기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확실한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3분기가 들어서면서 이렇게 부진했던 투자가 일부 좀 개선이 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재차 좀 불거진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소비 심리도 안 좋은 상황에서 투자 땅까지도 좀 기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좀 부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네. 두 번째로는 유럽 쪽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에 대해서 초장기채 금리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들, 이 역시도 좀 부담 요인,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미국채 초장기물 역시도 이와 동조화되면서 금리가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술주에서 좀 힘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다소 불안정한 모습들을 자아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뭐 계절적인 약세 요인 때문에 증시가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걸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해주시는 듯하고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티나 얘기를 해주셨었죠.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니까 대안이 딱히 없다. 미국 주식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런데 실제로 최근 증시 흐름을 보면은 실제로 뭐 상반기에는 뭐 미국 외 국가들이 좀 선방을 했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들어서 다시 자금이 좀 미국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거든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저희도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 올 하반기가 다시 미국에 대한 성장성을, 그러니까 당장의 미국 성장성이 아니라 내년을 바라봤을 때 미국의 성장성이 다시 좀 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시 저희는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예. 상황이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서 미국이 피해를 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고, 그의 반작용으로 미국 이외의 국가, 미국 이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에 수출을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확장 재정을 써서 내수 경기를 좀 회복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성장성 제고에 효과를 줄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달라진 게 이제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협상을 하면서 네. 비미국 국가들, 상대 교역국에게 미국으로의 성장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투자금을 유치를 한다든지, 내지는 뭐 보잉의 항공기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부분 역시도 비미국의 성장 기대감을 약간은 둔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미국의 성장 기대감을 약간은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큰 틀에서는 저희는 유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공식적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시장을 바라봤을 때 결국 트럼프 정부가 유동성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이렇게 끌어올린 유동성을 통해서 감세한 OBBB에서 네. 기업들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장려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장려하는 투자를 또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는 부분이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미국에서의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성 제고가 충분히 기대할 만한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정책적인 틀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금리입니다. 그렇죠. 금리라는 부분이 어제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약간은 엇갈린 발언들이 네, 나타난 맞습니다. 것처럼 금리가 9월 연준 FOMC에서는 금리 인하가 25bp 될 거다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금리 인하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자신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일 이제 베이지북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네. 금리,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꾸준히 낮아지는 데에는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유동성을 확대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부분도 있지만 이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통화의 유통 속도를 빠르게 개선시키는 부분 역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을 좀 제도권으로 편입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SLR 규제 완화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데에서 충분히 효과를 거둘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유동성을 말씀해 주신 대로 갈수록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 그리고 고용 주간에 지금 고용 지표들이 차례대로 발표되고 있는데 오늘 밤에는 ADP, 내일은 또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되거든요. 연구원님이 생각하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고용 지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 네.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둔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혼란을 겪고 네.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좀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을 거다. 다만 이게 고용 지표가 만약에 너무나 가파르게 낮아진다. 뭐 이를테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 아무래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에는 시장에 충격이 일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번 고용지표 발표에는 이제 연간 벤치마크 수정도 있기 때문에 연간에 대해서 매월에 대해서 고용지표 역시도 약간의 하향폭이 나타날 것이고 이 부분 역시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좀 하락 기대감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얘기도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국내 증시 뷰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국내 증시는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 힘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의 급등을 이끌었던 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인데 이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부진한 모습들, 모멘텀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미국의 간밤에 이제 있었던 뉴스들을 살펴보면은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미국에서 만약에 플랫폼 규제, 빅테크에 대해서 규제를 강하게 하면은 그에 따라서 관세에 대한 보복들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성장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약간은 좀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하는 모습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필수 소비재 쪽이요? 예.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외가 되어 있는 그런 업종인데 네. 뭐 일부 이제 삼양식품이라든지 KTNG 같은 종목들을 빼면은 조금 관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업종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문제가 되는 것들은 세제에 대해서 정부가 아무래도 확장 재정을 쓰기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앞으로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서 약간의 우려를 더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필수 네. 소비재는 그 부분에서 약간은 자유로운 모습들이 있고 상법 개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버는 기업들, 자금 계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권익 요구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필수 소비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더불어서 성장에 대한 우려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필수 소비재 쪽을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미 KTNG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상장사들 중에서 상당히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여기 역시도 두 차례의 그 행동주의 펀드들의 활동을 좀 경험을 하면서 주주 환원을 확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필수 소비재에서 조금 더 기대할 만한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뭐 힘을 잃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필수 소비재 같은 이 기대 업종들도 챙겨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